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식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60세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특정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더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 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일 건강하고 활기찬 분들의 공통점이 뭘 알아요? 바로 식단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습관적인 식습관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최신 의학 연구와 여러 보건 기관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의학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단순히 팔이 얇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쉬워집니다. 골절이 생기면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 동안 누워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의 독립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운동으로 이런 근감소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제 기준으로는 60세 이상 성인분들이 매일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2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끼에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낭비가 돼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가능하면 간식에 나눠서 단백질을 먹는 게 좋습니다. 좋은 단백질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도 많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닭 가슴살은 저지방 단백질의 정석이고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로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합니다. 콩류도 좋습니다. 된장이나 두부도 좋고요. 그리고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도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제공합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 계란 2개, 점심에 생선 100g, 저녁에 닭 가슴살 100g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제 뼈 건강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게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저도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힌 것도 아닌데 엉덩이 뼈가 부러진다거나 허리가 휘어진다거나 하는 일들을 봤습니다. 이게 골다공증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칼슘입니다. 하루에 1000에서 1200mg의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들을 생각해보면 우유 한 잔에는 약 300mg, 요구르트 한 컵에는 약 200mg, 치즈 한 조각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유 3잔을 마신다면 칼슘 필요량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어요. 유제품을 못 먹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유, 칼슘이 첨가된 오렌지 주스, 그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놀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칼슘만 많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큰 실수입니다.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햇빛을 받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일주일에 3에서 4번, 하루에 10에서 30분 정도 햇빛에 나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산책도 하고 햇빛도 받고 운동도 되고
정말 일석삼조거든요.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우유에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식만으로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햇빛 노출이 부족하면 저는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하루 800에서 1000IU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비타민 B12 얘기를 해볼게요. 60세 이상 분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B12 결핍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빈혈이 생기고 신경이 손상되고 심지어 인지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혼동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손발이 저린 증상이 B12 결핍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하루에 필요한 B12는 2.4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생선, 육류, 닭, 계란, 우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음식에 B12보다는 B12가 첨가된 식품이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소화되어 있어서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60세 이상 모든 환자분들에게 B12 수치를 검사해 보라고 권장합니다. 만약 결핍되어 있다면 매달 주사를 맞거나 경구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 얘기를 해볼게요. 60세 이상에게 정말 흔한 문제가 변비입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약을 많이 먹으면서 변비가 생기는데 이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누적되면 대장암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충분한 섬유질 섭취가 해결책입니다. 하루에 21에서 25g의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통곡물, 빵, 시리얼, 콩류, 과일, 채소에 섬유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배가 부풀어 오르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늘려가셔야 합니다. 2주에 걸쳐서 조금씩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섬유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 물 별로 안 먹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요로 감염도 예방하고 인지 기능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바로 나트륨 제한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약만 먹으려고 하세요. 물론 약도 중요하지만 식습관 개선이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식단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나트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국, 찌개, 젓갈, 장아찌, 라면, 통조림 이런 것들에 나트륨이 엄청 많습니다. 고혈압 있는 분들은 하루에 1500mg 이하의 나트륨을 섭취해야 하는데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그 2배를 넘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신선한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국의 간을 줄이고 양념장을 덜 쓰고 김이나 젓갈 같은 것들을 자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칼륨이라는 영양소를 아세요? 칼륨은 나트륨의 영향을 낮춰줍니다. 바나나, 오렌지, 키위, 고구마, 감자, 시금치에 칼륨이 많습니다. 하루에 2600에서 3400mg의 칼륨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을 제한해야 하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이런 지방들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기름진 육류, 버터, 크림, 튀긴 음식, 과자 같은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올리브유, 카놀라유 같은 불포화지방을 선택하세요. 견과류,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첨가 설탕입니다.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습니다. 단 음료, 과자, 요구르트, 시리얼에 숨겨진 설탕이 정말 많습니다. 식품 라벨을 읽어보세요.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깜짝 놀랄 겁니다. 첨가 설탕은 하루 칼로리의 10%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간을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한 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침 식사 통곡물 오트밀 한 그릇에 블루베리를 얹고 계란 2개를 계란말이로 만들어서 옆에 놓고 무염 견과류 한 줌, 그리고 물 한 잔.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 섬유질, 항산화제, 건강한 지방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현미밥 한 공기, 구운 연어 백지, 시금치와 브로콜리 볶음, 무 오이 샐러드, 물 한 잔. 연어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이,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보리쌀 섞은 흰 쌀밥, 구운 닭 가슴살 백지, 당근과 무조림, 미역국, 배추 한두 장, 물 한 잔. 간식 오후 3시경에 바나나나 요구르트를 먹거나 당근 스틱을 씹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단을 보면 뭘 느낄까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많이 먹지 않아도 되는데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고혈압이 있다면 DASH 식단을 따르세요. 이건 다이어테리 어프로처즈 투 스타프 하이퍼텐션의 약자입니다. 나트륨을 엄격히 제한하고 칼륨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신선한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먹으면 자동으로 DASH 식단이 됩니다. 만약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현미, 보리, 통밀, 빵, 콩류, 대부분의 채소가 좋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백미, 흰 식빵, 단 음료입니다. 각 끼에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밥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지만 밥에 생선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천천합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칼륨, 인, 나트륨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 의사 선생님, 근데 매일 이렇게 챙겨 먹기 힘들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식할 때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요리법을 확인하세요. 이건 튀긴 건가요? 구운 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둘째, 드레싱과 소스는 따로 받으세요. 그리고 적게 사용하세요. 양은 뜻밖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셋째, 채소를 많이 먹으세요. 나머지는 적게 먹더라도 채소는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넷째, 국이나 탕을 주문할 때는 국물을 적게 마시세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다섯째, 밥의 양을 조절하세요.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양만 먹고 단백질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SNS, 유튜브, 카톡 같은 데를 보면 이 음식이 암을 낫게 한다, 이 보충제가 필수다, 이 기름이 신비하다 이런 주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과장되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연이면 안전하다는 것도 오도입니다. 많은 약초 제품과 보충제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뭔가를 복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는 뭘까요? 바로 의료진, 공식보건기관, 의학학회, 검증된 의료 웹사이트입니다. 이 음식이 정말인가? 라고 의심이 들면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환자분들의 질문을 정말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의료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 여러분의 영양 상태를 확인합니다. 철분, 비타민 B12, 비타민 D, 칼슘, 단백질 수준 등을 봅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식단을 조정하거나 보충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다면 등록 영양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식단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6개월마다 체중을 측정해 보세요.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체중 감소는 영양 결핍의 신호일 수 있고, 체중 증가는 만성 질환이 악화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의 건강한 식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여러 번에 나눠 먹고,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통곡류를 선택하고,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고, 나트륨과 첨가 설탕을 제한하고 충분한 물을 마세요.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현재의 습관을 존중하면서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의 소통입니다. 식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사나 영양사에게 물어보세요. 현재 복용하는 약, 기존 질환, 가족력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응원합니다. 올바른 식단으로 활기차고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